5화 연기의 발현. 사형들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소준이 불주방 대문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었다. 소준의 고함 소리에 대방을 비롯한 사형들이 놀라서 황급히 뛰쳐나왔다. 아이고 장사형 살려주세요. 허보성이 절 죽이려고 해요. 소준이 재빨리 대방의 뒤로 숨었다. 허보성이? 대방이 눈을 번뜩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멀리서 헉헉대며 뛰어오는 보성이 보였다. 소준은 분명 조금 전까지 뒤에서 자신을 공격하던 보성이 한참 뒤처져서 뛰어오자 당황했다. 에? 쟤 왜 아직도 저기 있지? 백서준! 너와 나는 절대로 공생할 수 없어! 소준의 말을 비웃음이라 오해한 보성이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포효했다. 홧김에 바로 옆에 있던 나무에 목검을 찔러 넣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보성은 대방이 두려워 불주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한참을 씩씩대다가 사라졌다. 나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본 소준의 간이 콩알만해졌다. 대체 보성의 실력이 어느 정도길래 저 커다란 나무에 단숨에 구멍을 낸단 말인가. 잔뜩 얼어서 바들바들 떠는 소준의 어깨를 대방이 다독여 주었다. 구사제, 무서워할 것 없어. 저 녀석이 겁도 없이 또 온다면 그때는 내가 다리 하나를 분질러 버려주지. 대방의 위로에도 소준이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얼른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구사제,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몸보신 좀 해야겠다. 아, 마침 며칠 후에 주장로의 100세 생일잔치가 있으니 그때 실컷 먹여주지. 대방에게 감사하다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온 소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만약 허보성이 휘두른 검이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닿았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안 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오래 살기 위해서인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제 불주방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소준의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다. 소준은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허보성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지. 수행을 해야 해. 그래서 누구보다 강해져야 해. 겁이 많은 소준이었지만 그 대신 남다른 끈기가 있었다. 천둥번개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도 꿋꿋하게 향주머니를 태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끈기 덕분이었다. 소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책을 펼쳤다. 자기어 전공 두 번째 동작을 따라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요 며칠간 10번밖에 유지하지 못했던 호흡이 15번으로 늘어났다. 허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의 잠재 능력을 끌어낸 모양이었다. 20번째의 호흡을 앞두고 몸속이 시큰시큰 쑤시기 시작했다. 땀도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소준은 오기로 호흡을 유지했다. 30번째 호흡에 접어들었을 때 몸속에 있던 기맥이 사납게 요동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소준은 눈을 뜨자마자 크게 기침을 뱉어냈다. 기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수행을 시작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힌 소준은 먹고 마시고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수행에 힘썼다. 그러는 사이 그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 옷은 온통 주름지고 머리카락은 산발해 눈에는 항상 핏발이 서 있었다. 또 눈에 띄게 살이 빠졌다. 그럼에도 몸속에 있는 연기는 이전보다 더욱 커져서 응기일성의 대원만에 근접한 듯 보였다. 마치 지방에 축적되어 있던 천재지보를 극단의 방법으로 꺼내어 쓰는 것 같았다. 수행을 거듭할수록 소준의 몸은 단단하고 건실해졌다.
가장 놀란 것은 대방이었다. 원래 자기어 전공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어지간한 끈기로는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문의 일꾼들은 보통 며칠에 한 번씩만 수행을 했다. 구사제, 벌써 보름째 쉬지 않고 수행만 하고 있어.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걱정된 대방이 소준을 찾아가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준은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수행에 매달렸다. 보름이 더 지나자 두 번째 동작의 호흡을 150번이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냇물같이 흐르던 연기가 이제 몸속 가득 넘쳐 흘렀다. 그로부터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대방은 소준이 놀라운 한편 걱정되기도 해서 차라리 허보성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밥을 짓고 있는데 소준의 방 쪽에서 굉음이 났다. 응기 이성의 힘이 소준의 방에서부터 뻗어나와 마당까지 울린 것이다. 놀란 대방과 사형들이 소준의 방 앞으로 모여들었다. 막내가 벽을 깼어! 응기 이성이라니! 아무리 불주방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지만 고작 반년 만에? 나는 1년이 걸려서야 간신히 이성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사형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내고 있을 때 방문을 열고 소준이 나왔다. 피곤함에 절어 꼬질꼬질한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방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려 했으나 소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주방의 담장 위로 올라섰다. 뒷짐을 진 채 구멍 뚫린 나무를 노려보는 모습이 마치 고독한 천하제일 고수 같았다. 허보성, 이제 나도 응기 이성에 도달했다.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될 거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더 강해져야 해. 보성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침중한 표정으로 읊조렸다. 언제 시작될지 모를 싸움을 위해 그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했다. 소준이 소매를 펄럭이며 돌아서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요란하게 닫히는 문을 보며 모두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녀석이 방금 뭘 한 거지? 혹시 수행하다가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뭘 잘못 먹은 건가? 끝났네. 끝났어. 수행하다가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어. 필시 연기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거야. 황희방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라지자 나머지 사형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응기 이성을 돌파한 날로부터 다시 며칠이 지났다. 소준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세 번째 동작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극한 수행에 소준은 처음 불주방에 왔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살이 빠지면서 그동안은 느낄 수 없었던 몸의 박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시험삼아 박동에 따라 기를 운용해 보았더니 기맥을 다스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수행이 거듭될수록 소준의 몸에는 더 많은 기가 모여들었다.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고집스럽게 유지되던 동작과 호흡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통증에 무너졌다. 가쁜 숨을 내뱉는 소준의 눈이 발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조금 전에 느낀 그 강렬한 통증은 무엇이었을까? 남다른 끈기를 가진 그로서도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이었다. 급격한 체력 소모도 문제였다. 천지의 영역을 끊임없이 마시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불주방에서 나오는 보양식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체력을 채울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소준은 그동안 고이 간직해둔 영혼의 쌀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서 삼켰다. 이내 몸속에서 폭발하듯 엄청난 기운이 솟아나 소준을 가득 채웠다. 그는 얼른 세 번째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소준은 몰랐겠지만
한 달이 넘게 이어진 그의 수행은 중문의 내문제자들 사이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모두가 대단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소주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했다. 장수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적을 앞에 두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소준이었다. 또 한 번의 보름이 지나갔다. 평소처럼 수행하던 소준이 몸을 크게 떨며 눈을 떴다. 본능적으로 응기 3성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소준은 모처럼만의 큰 소리로 웃었다. 응기 2성 때는 작은 시냇물 같던 기백이 이제는 제법 굵은 강줄기로 변해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길을 운용할 수 있게 된 데다 그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었다. 역시 재련을 한 영혼의 쌀은 범상치가 않군. 이제 수행은 이쯤에서 멈추어야 했다. 지금은 몸속에 있는 기맥이 팽창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소준이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밤이라 구멍 뚫린 나무를 볼 수 없는 게 아쉬웠다. 나무 생각을 하다가 보성이 가지고 있던 목검이 떠올랐다. 허보성이 가지고 있던 목검은 보통의 목검과 달라 보였어. 목검 자체가 응기 3성에 도달한 게 분명해.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 소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목검을 꺼내들었다. 재련을 2번만 더 하면 확실하게 안전해지겠지. 목검과 귀갑정을 번갈아 보다 2개 모두 들고 부뚜막으로 향했다. 사형들은 지금쯤 모두 단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소준이 땔감에 불을 붙이고 귀갑정을 달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귀갑정의 문양이 빛나기 시작하자 목검을 격공 선물로 들어올려 솥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이 다 타면 문양의 빛이 꺼지고 귀갑정 안에서 번쩍하는 빛이 나와야 하는데 땔감이 모두 타서 재가 되어버린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땔감의 양이 부족했던가 싶어 조금 더 많은 양을 태워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혹시 한 가지 색에 불을 내는 목재라 온도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 소준이 땔감 더미에 자색 목재 하나를 끼워왔다. 이 목재는 불주방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목재라 양이 많지 않았다. 땔감을 부뚜막에 밀어넣고 불을 붙이자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불이 타올랐다. 2가지 색의 불꽃이 섞이자 귀갑정에 새겨진 2번째 문양도 빛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타올랐던 불은 꺼질 때도 빠른 속도로 잦아들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귀갑정의 문양만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됐다! 소준이 눈을 빛내며 재빨리 목검을 솥 안으로 집어넣었다. 역시나 솥 안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헌데 첫 번째 재련 때보다 빛이 오래 지속되었다. 2번째 재련이라 그런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천천히 사라지던 빛이 소준을 향해 빠르게 날아들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반응할 새도 없었다. 소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간 빛은 몸 여기저기를 요동치며 돌아다녔다. 소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몸속을 돌아다니던 빛이 무언가와 함께 빠져나와 다시 솥으로 흡수되었다. 빛이 사라지자 솥 안에 있던 목검이 형태를 드러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바뀌어 있었다. 난데없이 영계종 남쪽 봉우리의 하늘 위에서 울부짖는 듯한 천둥번개가 번쩍였다 사라졌다. 목검의 검신에는 귀갑정의 2번째 문양이 은색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준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지금 소준의 눈에는 목검도 천둥번개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조금 전에 빛과 함께 빠져나간 것의 정체가 궁금할 뿐이었다. 내 몸에서 뭘 빼갔는데?